오늘의 메인 음식은 뼈 해장국이에요. 체력이 떨어질 때 자주 먹어요. 굽거나 삶는 고기는 오래 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져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뼈에 붙은 고기가 분리될 정도로 오랜 시간 푹 끓여낸 뼈다귀 해장국. 보양식으로 자주 즐긴다는 뼈다귀 해장국은 과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메뉴일까요? 건강관리가 일상이 되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집 근처 마트를 찾은 57세 김나영 씨입니다. 장 보러 왔어요. 한 번 올 때 이것저것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두부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표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것저것 비교하며 까다롭게 고르는데요. 특히 채소를 고를 때는 손과 눈이 더 바빠집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요리용 기름 판매대 앞. 조금이라도 좋은 기름을 찾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더합니다. 네,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튀긴 음식을 좀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튀김 한번 하려고 하면 기름 한 통을 다 써야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더 식물성 기름으로 조금 사서 해주려고 해요. 평소 건강을 생각해서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고 또 영양관리 차원에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즐겨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 기름의 산패도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패된 기름이 이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전신에 염증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런 식물성 기름은 모두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 즉 이 산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쉽게 산패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참깨나 들깨를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기름, 참기름, 들기름이죠. 이런 것들은 높은 온도를 가열했을 때 이 벤조피렌 같은 이런 1급 발암 물질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온에 튀긴 음식을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혈관 염증이 증가하고 혈관 질환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까다롭게 고른 식재료를 활용한 정성 가득한 밥상이 완성됐네요. 오늘의 메인 음식은 뼈 해장국이에요. 체력이 떨어질 때 자주 먹어요. 굽거나 삶는 고기는 오래 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져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뼈에 붙은 고기가 분리될 정도로 오랜 시간 푹 끓여낸 뼈다귀 해장국. 보양식으로 자주 즐긴다는 뼈다귀 해장국은 과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메뉴일까요? 뼈를 오래 끓여낸 곰국이나 뼈다귀 해장국을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뼈를 오래 끓여 우려낸 육수에는 포화지방 함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한국인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 44종 중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 1위에 뼈다귀 해장국이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만성 염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못 먹겠다. 평소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중년 건강을 망가뜨리는 원흉이었던 건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건강은 줄줄 새고 결국 해결 방법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만 남았습니다. 김나영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체중이 너무 줄어서 저혈압이 있거든요. 지금 몸 상태로는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할 수 있겠고요. 혈당이 살짝 높긴 한데 힘들어도 몸을 많이 움직이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불안정한 대사질환 수치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된 염증 수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수년째 염증과의 전쟁 중이었던 것.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염증이 만들어지고 염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암으로까지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아랫배가 뜨끔뜨끔 아파서 부인과 질환인가 싶어서 부인과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큰 병원 외과를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놀라서 큰 병원 예약을 잡고 큰 병원을 가서 알게 됐는데 그때 한 3기 B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염증 관리 실패로 대장암 3기를 진단받고 결국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과 12번의 항암 치료가 이어졌는데요. 그 항암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약물 때문에 겪는 그런 힘듦들은 저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히 조금 더 힘들었던 게 잘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체중 저하가 좀 심해서 그게 가장 큰 힘듦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 염증 관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대장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간으로까지 전이되며 고통스러운 두 번째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만성염증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데요. 암수술 이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면역 반응이 장기간 지속하거나 치료 부작용으로 조직 손상이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40대에 찾아온 감당 불가의 시련,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먹는 게 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물성 기름과 체중 증가를 위해 섭취한 고열량 음식까지 모든 문제는 잘못된 지방 섭취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방은 대사 과정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평소 나영 씨가 즐겨 먹었던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나쁜 지방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한국인의 포화 지방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 지방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나쁜 기름과 산패된 기름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차가 많으면 도로가 막히는 것처럼 혈관 속 지방이 쌓이면 만성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만성염증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률을 80% 이상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관절 인형 곳곳에 붙어있는 흰색 스펀지를 몸속 세포, 비커에 담긴 액체를 만성염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세포에 만성염증이 닿자마자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만성염증은 각종 암과 혈관 질환을 포함한 약 3만 6천 가지의 질병 폭탄을 일으키는데요. 즉 중년 건강의 핵심은 만성염증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